예, 그럼 이어서 우리가 비용함수 얘기를 봅시다. 비용함수, 그 생산함수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생산함수를 알면 바로 비용함수 유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예를 보면은 제 기억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 만두 만드는데, 그치? 밀가루 한 포대면은 3,000개를 만두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밀가루 한 포대의 가격은 3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한 포대에 3,000개. 요때 개념은 맥시멈 퀀티티라고 그랬죠? 근데 한 포대에 3만 원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비용 함수죠, 이거. 이렇게 보면 생산 함수고 이렇게 보면 비용 함수. 쌍대 관계다. 근데 이게 최대 산출량이니까 3,000개 만들 때 3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미니멈 개념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생산자 균형이다 이랬어. 그리고 생산자 균형의 낱말의 뜻이 뭐죠? 두 가지 양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 생산량 생산할 때, 그죠? 네,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한다. 아니면 일정 비용을 들였을 때 최대 산출량이 되는 거지. 맥시멈. 자, 그러니까 생산자 균형이란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생산한다. 일정 생산할 때 최소 비용으로 생산한다. 이것이 생산자 균형 낱말의 뜻이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 생산자 균형 과정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비용 함수로 가보자 이거지. 생산 함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비용 함수로 간다. 자, 그럼 먼저 262페이지에 비용의 기초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비용의 기초 개념은 거기 262페이지에 써 있는 대로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용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표 10-1을 보면은 회계학적 비용, 그것은 거기 있는 대로 명시적 비용이죠. 회계학적 비용, 임금, 원자재비 지대, 그러니까 요소 비용입니다. 요소 비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 써 있지만은 세금 낸다 하는 것도 비용이겠죠. 뭐 각종 기업 활동하면서 보험금을 지불했다든가, 하여튼 명시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이야. 회계학적 비용인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그러한 명시적인 비용에다가 플러스 거기 컬럼 보면은 잠재적 비용이라고 돼 있죠. 한번 쭉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요? 잠재적 임금, 잠재적 이자, 그 다음에 정상이윤. 근데 거기 하나가 빠져 있어. 뭐냐면 임금, 이자, 지대, 잠재적 지대도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여.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회계학적 비용에다가 뭘 더해야 한다? 잠재적 비용. 잠재적 비용은 어떤 게 있어요? 잠재적 임금, 잠재적 이자, 잠재적 지대, 정상이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이윤은 뭐나? 정상이윤은 회계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경제학적으로는 생산자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이윤이야. 뭐 몇 % 보장해주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개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노력을 들여서 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 행위죠, 그게. 사업에서 성공하면 좋지만 잘못되면 어때요? 해가 망신하고 뭐 구속돼야 되고, 그렇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 정상이윤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자 이거지. 그러니까 경제학엔 아예 그거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임금, 이자, 지대는 한마디로 자기요소 기회비용이야. 자기요소 기회비용.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죠. 잠재적 임금은 뭐냐면 내가 직접 사업하지 말고 회사를 다녔더라면 월급 받았겠죠? 기회비용, 그 잠재적 임금이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다녔더라면 매달 월급 잘 나왔을 텐데, 그게 잠재적 임금이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잠재적 이자는 뭘까? 그렇다면. 그렇죠. 내가 뭐 한 2억, 3억 들여서 가게 사업을 시작했다. 그걸 내가 사업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라도 예금해 놨더라면 이자 받았겠죠. 그 다음에 잠재적 지대는 뭘까?
부동산 임대료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상가, 이 가게가 내 거야. 그죠? 내가 과거에 뭐 사놓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여기서 만두집 하지 말고 빌려주었더라면 매달 월세 받았겠죠. 그거를 내가 사업한다 이게. 그러니까 잠재적 임금, 잠재적 지대, 잠재적 이자는 내 요소 기회비용이다. 이거 포함해 주자 이거지. 근데 여러분 회계학에서는 이거 비용 인정하지 않죠.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비용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법상 세무서에서 보면은 자기 이자, 잠재적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죠. 그거. 그렇죠?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자기가 사업했다. 그러면 이자를 비용으로 터냐? 아니다. 그러니까 차입 이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지불한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까지 계산해 준다 이거지.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렇단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난 작년에 사업해서 이윤 하나도 없다. 이윤이 0이었다. 경제학적으로 말했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렇죠. 정상 이윤을 넘는 이윤은 못 봤다는 거지. 정상 이윤은 어떻게 돼? 이미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상 이윤은 봤지만은 정상 이윤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초과 이윤 그러는데 초과 이윤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치? 예, 요것이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읽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264페이지 가가지고 단기 비용 함수, 단기 비용 곡선. 그러니까 오늘은 단기 비용 얘기만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비용과 단기 비용 곡선을 도출해 보도록. 거기 보면 뭐 내용이 복잡한데 한꺼번에 잘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역시 노트 필기 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기의 비용 함수이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이거지. 근데 하여튼 일단은 먼저 말이죠.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단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술 변함 없죠. 자본 투입량 변함이 없지. 노동만 변화해. 그치? 고정 요소가 있습니다. 자본이 고정 요소, 가변 요소는 노동만 변화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비용을 보자. 그럼 일단 비용을 쭉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TC, AC, MC. 우선 비용을 쭉 정리를 하자고요. 그럼 뭐 total cost, average cost, marginal cost. 그런데 총 비용은 뭐 말 그대로는 뭐예요? 얼마 단기에 생산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 되겠죠. 그런데 단기는 말입니다. 들어간 비용의 성격을 둘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total fixed cost하고 total variable cost. 둘이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볼래요? fixed, variable 그랬으니까 한번 해석해 봐. TFC는 뭘까? 총 고정 비용. 의미는 뭐야?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하고 할 텐데 총 고정 비용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생산량이 변화해도 변화하지 않는 비용이죠. 얼마 액수가 정해져 있는 비용이 있다. 그죠? 생산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심지어 생산 하나도 안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지. 자,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TFC는 뭐다? 고정 비용이니까 생산량과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렇다면 TVC, Variable Cost니까 이건 뭘까? 생산량이 변화하면 변화한다 이게. 그러면 요거와 관련지어서 한번 봐봐. 생산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요소 비용이지. 요소 투입 비용. 자, 그렇다면 여기 생산량이 변화해도 안 변하는 비용이다. 그럼 이게 어느 요소 비용이나? 그렇죠. 고정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고정 비용은 이런 얘기야. 되게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몽땅 자기 돈으로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 2억 대출 받았다. 그래서 만두가게 차렸다 이거야.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자 비용. 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얼마나? 2억 대출이니까 200만 원이나. 그치? 200만 원은 꼬박꼬박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건 생산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어떻게 돼? 200만 원은 꼭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2억 그 대출 받아가지고서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휴업해버려서 휴업. 그렇더라도 200만 원 이자는 내야죠. 그걸 뭐 전화해가지고 지점장한테 얘기 들었수? 내가 지금 문 닫았거든? 그래서요. 뭘 이 양반아 그래서야 문 닫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장사 다시 한번 드릴게.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지점장이 뭐라고 그러겠어? 너 꼼짝 말고 오기 있어. 내 바로 갈 테니까. 이게 장난하나 이게 지금? 또 생산을 무지하게 장사가 잘 돼. 막 손님이 밀어닥쳐가지고 말이죠. 생산 많이 해. 그렇다고 해서 200만 원보다 더 내는 거 아니죠? 이번엔 지점장이 전화해. 장사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이 양반 장사 잘 된다며. 그럼요. 내가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군 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 모양이냐. 장사가 잘 됐으면 이자를 더 내야지. 그러면 만두가게 아저씨가 당장 은행에 뛰어가겠죠. 너 일로 와봐봐. 그러니까 요거는 생산을 안 해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생산 많이 해도 그대로 200만 원만 내면 돼. 그러나 가변 비용은 다르죠. 가변 비용은 생산량이 변화하면 변화하는 비용이다 이거지. 생산량이 변화한다는 뜻은 노동 투입량이 변하는 거지. 그러면 장사 안 돼. 그래서 휴업했어. 그러면 노동 투입이 없으니까 이거 제로죠. 장사 잘 돼. 그럼 노동 투입 많이 해야 돼. 아르바이트 학생 막 고용하고 한단 말이야. 그럼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그러니까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동 비용입니다. 그럼 다시 용어로 정리합시다. TFC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거는 고정 자본 비용이고 TVC는 뭐요? 가변 노동 비용이지. 생산량 변화할 때 노동 투입량 변화함으로 비용이 변화한다. 두 가지 비용입니다. 단기에는. 장기에는 그런 거 없겠죠? 장기에는 모두 다 변화하니까 어때?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요것만 안 써도 좋아요. 비용 함수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놨다고. 시험 문제 보니까. 그래 놓고 2Q 플러스 뭐 3Q의 자석 이렇게 놓으면 이 회사 이 비용 함수는 지금 어떤 비용 함수다. 바로 판단하는 거죠. 단기요 장기요. 단기다 이거죠. 왜? 고정비용 100만 원이 있잖아. 그렇죠. 생산 제로이어도 100만 원은 비용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죠. 그치?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TFC고 요 뒤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TVC가 되는 거다 이거지. 그쵸? 근데 이제 장기에는 이런 게 없겠지. 장기에는 요게 없어. 전부 가변 비용만 있죠. 자, 그래서 TC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AC. AC는 뭐 이거는 전체 들어간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단위당 비용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총 비용이 두 가지죠. 각각 구해서 더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게 평균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는데 둘로 나눈다. 요거. 그럼 이제 이름을 붙여줍시다. 요건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 의미는 생산물 단위당 들어간 고정 비용이죠. 그러니까 AFC, Average Fixed Cost. 요거는 생산물 단위당 들어간 가변 노동 비용이니까 이름은 AVC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요것도 뭐 쓸 것도 없고 요걸 한번 연습해 본다면은 여러분 총 비용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평균 비용 구하라. 그럼 이걸 Q로 나누면 되겠지? 이 회사의 생산량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0개다. 그럼 100개로 나눠. 그럼 이제 구해서 얼마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요거 100개로 나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Q가 100개라면 그럼 이렇게 나누어서 구한다.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요게 AFC 되겠지. 그리고 지금 100개 대입하면 얼마 X가 나오겠지? 요거를 100으로 나누면 요건 뭐가 되겠어요? AVC 되겠지. 그치? 가변 노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MC입니다. 자, MC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할게.
우선 수리적으로는 어떻게 구하셔? 무슨 사인이야 이게? 총 비용 함수를 Q 산출량으로 미분하죠. 미분하면은 그것이 한계 비용이다. 그러면 경제적 의미를 알지? 미분해서 구해서 얻은 값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요거? 해석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이 회사 지금 현재 생산량은 100개다. 그렇다면은. 그렇지? 일반적인 해석은 생산물 하나 늘릴 때 추가된 총 비용이죠. 하나 늘어날 때 추가된 총 비용.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99개까지 생산하다가 하나 추가해서 100개 됐지. 그럼 100번째 한 개 추가로 생산하니까 그때 더 들어간 비용이 10,000원이다 이거지. 그쵸? 이것이 한계 비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요 예를 보면 미분해서 구해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미분해서 구한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미분해보면 2 플러스 6Q 되겠죠. 그쵸? 요것이 MC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더 가보자고.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전체 TC가 두 가지 비용의 합이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FC와 TVC를 각각 미분해. 그래서 더해도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미분의 의미를 아니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값은 얼마입니까? 자, 해석은 뭐죠? 생산 하나 추가할 때 더 들어간 고정 비용은 얼마냐? 얼마야? 다시. 생산 하나 늘릴 때 얼마나 고정 비용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죠. 주어져 있어. 우리 예에서는 얼마야? 100만 원. 생산량 늘려도 100만 원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나? 0이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중요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게 나왔잖아. 그렇다면 결국은 말이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하나 추가할 때 추가 생산비인데 의미로 보면 결국은 뭐야? 생산 추가할 때 더 들어간 노동 비용이지. 그러니까 MC는 결국은 뭐야? 노동 비용이단 말이지. 왜? 생산량을 늘리려면 자본은 그대로고 노동을 늘려야 되니까 결국 추가 노동 생산비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해본 것도 그렇잖아. 미분. 이거는 미분해보면 0이잖아 그냥. 그지? 고정비용 미분값은 0이고 요거를 미분하시면 된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단기 비용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하고도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를 함수는 이제 비용 함수는 정의가 됐으니까 요거를 이제 앞에서 본 단기 생산 함수로부터 그대로 유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유도가 되는데 여러분 노트 전지를 큰 거 하나 꺼내놓고 그림을 좌우로 4개를 그릴 거야. 그래서 요 왼쪽 위아래에는 생산 함수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이제 비용 함수를 유도할 겁니다. 아주 큼직하게 좌우 4개 그림 그려. 노트를 아끼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 중간에 있으니까 좀 메모해야 되고. 그러면 이건 이제 보통 교과서에는 비용 함수만 설명했는데 생산 함수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면은 쉽게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 말고 오히려 여기서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요즘 한꺼번에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복습부터 합시다. 단기 생산함수부터 정리하죠. 단기 생산함수 아까 했는데 단기니까 얘는 주어져 있단 말이지. 자본은 노동방 변화에 그때 TP 그 다음 밑에 그림에다가는 AP, MP 구해. 어때요? 이 그림 바로 쓱쓱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도 잘 해요? 자, 아직은 이제 처음 하니까 익숙하지 않다고 보고 그림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그려보자고. 단기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뭐지? 초기에는 한계 생산물이 체증하다가 어느 단계에 지나면 체감한다.
그리고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것으로부터 TP가 나왔어. 그럼 제 질문대로 한번 말하고 같이 그려봅시다. 초기에는 한계 생산물이 최증한데 그러면 총 생산물은 어떻게 됐죠 아까? 한계 생산물이 최증하는 구간에서 총 생산물은 증가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증가해? 그래, 최증적 증가해. 그림은 나중에 그리세요. 그 다음부터는 수학 최감이야. 수학 최감, 감소하되 0보다 커. 그러면 총 생산물은 감적 증가. 그다가 한계 생산물이 0 되면 더 이상 총 생산물은 증가할 수 없지. 극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 되면 총 생산물은 그리십시오. 그래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 뭐 앞으로 한 10번 이상은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이 쑥쑥 나와야 돼. 됐어요? 그림이 아주 우아하게 저렇게 나왔는데 나온 이유는 물리법칙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 다음에 손 놓고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손 놓고 아무 말 없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구하는 중이지? 그래, 평균 생산물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 어떤 총량을 나타내는 선이 있을 때 평균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림으로 구한다면 원점 직선 기울기가 평균치다 이거지. 그런데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얘와 접한다면 다른 어떤 투입점들에 비해서 이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되지. 자, 그리십시오. 여기까지. 여기 평균 생산물을 그렸어. 됐어요?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생산물 곡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한계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총량을 나타내는 선, 접선, 기울기죠. 그러면 여기 변곡점 중심으로 한번 보실까? 여기 변곡점이고요. 그 다음에 TP 극대점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손 놓고 한번 잘 봐봐. 손 놓고 노동 투입량을 늘려 여기까지 변곡점까지 여기까지 늘리는 동안에는 TP 곡선 기울기가 MP인데 이 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기울기가 변곡점까지는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 한계치가 증가한다는 소리라. 여러분 나중에 그리시고 한계치가 여기까지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변곡점 지나면서부터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하다가 여기 극대점에서는 0 되지. 그럼 여기서 0 되겠죠.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해서 0이 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보면 평균치 한계치 관계에 따라서 이 곡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AP 극대점을 지나야 되지. 그리고 MP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리십시오. MPL. 무수히 그리고 시행착오 겪고 시험 문제 무수히 틀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익혀가는 거지. 자, 이것이 단기 생산 함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최증, 최감을 반영을 해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만두 예를 들었습니다만 생산 함수와 비용 함수는 쌍대관계다. 직접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
잘 봐주십시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챙겨보자고. 뭐냐면 이것의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근로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1명, 2명, 3명, 4, 5, 6, 7, 8 이렇게 쭉 늘려나갈 때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말해봐봐. 이 회사는 근로자 3명 투입할 때까지는 어떤 물리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수학, 채, 정 하다가 3명 이상 늘리면 수학, 채, 감이 나타나지. 그런데 7명까지는 어떻게 돼? 수학, 체감이 되긴 하지만 한계 생산성이 0보다 크고 7명 이상 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돼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이거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 회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는 종이에다 쭉 적어놨겠지. 하나, 둘, 셋, 넷 할 때 Y축으로 생산량 몇 개 얻어서 그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게 말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 1인당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얘는 변화하지 않는다. 가정해 보면 자 그대로 가죠. 그러면 이 회사 여러분 사장님이다. 그러면 근로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쭉 추가로 투입하려면 임금 어떻게 됩니까? 한 명 투입할 때는 얼마? 100만 원,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쭉 줘야 되지.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동을 저렇게 쭉 추가로 투입할 때 물리 현상에 따라 TP 곡선 저렇게 나왔는데 노동을 투입하려면 월급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1인당 임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빨간 거는 노임을 지급한 거죠. 노임 지급. 그럼 여러분 저 빨간 수치는 뭘 얘기해? 비용으로 봐봐. 왼쪽에 비용을 쫙 정리해놨는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이거는 무슨 비용입니까? 무슨 비용이야? KFC라고? 잘 못 들었는데 무슨 비용? VC잖아 이게. 그치? 가변 노동 비용이다 이 말이지. 끝이야 끝. 그치? 비용 함수 도출 다 했지. 그러니까 생산 함수는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고 노동을 투입하려면 노임을 지불해야 되니까 축을 100, 200, 300으로 바꿔놓으면 요건 TVC가 된다 이거지. 그죠? 가변 노동 비용이죠? 그러면 봐봐. 아까는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 그러니까 TP 곡선이지만 이번에는 TVC 가변 노동 비용과 산출량의 관계니까 이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TVC 곡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의 경우에는 뭐 아주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TP 곡선이고 노동 투입에 따른 가변 노동 비용과 산출량의 관계다. 이렇게 본다면은 TVC 곡선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TP 곡선이 TVC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요거 이제 생산 함수니까 여기다가 비용을 따로 그려보자고. 근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여기서도 XY축을 또 뒤집어. 아 그냥 하지 또 뭐 뒤집냐 또.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비용 함수로 이제 넘어왔는데 비용으로 표시할 때는 XY축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 200, 300, 400 요거를 Y축으로 표시하고 TP, 산출량을 X축에다가 표시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그림을 뒤집어서 회전해야지. 그죠? 뒤집어서 회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철사 같은 걸로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방향을 바꿔서 갖다 끼우면 되겠지. 그리지 마. 내가 그릴게. 요 모양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그려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똑같죠? 똑같으나?
좀 커진 것 같다. 예, 바로 방향만 회전하면 됩니다. 방향만 회전해 갖다 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TVC 곡선이 된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의미 없는 부분은 지워보자고. 여러분 사장님이라면 어느 부분에선 생산 안 하겠다. 그런 구간에서는 생산 안 하겠다. 우선 왼쪽 그림으로 보면 어디야? 7 이후. 그치? 근로자 8명 투입하면 생산량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줄죠?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해야 돼? 그쵸? 해고하고 그만해야지. 9명 하면은 이게 더 줄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우리 위해서 산출량이 줄어든다. 이거는 밑에 그림으로 보면 뭐나 MP가 마이너스 되는 놈들이란 말이야. 얘들은 뭐 잘라버리고 여기서는 생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들이어도 잘라야지. 본인이다 그러면 본인도 잘라야 돼. 뒤에서 나오겠어. 뭐 본인이라도 잘라야 돼. 왜? 이게 이제 이윤국대화 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본인이 본인 잘라야지. 해고해야 돼. 근데 우리 회사는 그걸 못해가지고 망하는 회사들이 질비하게 나오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뭐 너는 회장해라. 너는 감사야. 그러다가 회사 말아먹는 게 전부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안 할 겁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어디야? 요렇게 보면은 요 윗부분에서는 안 하겠죠.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는? 노동비용, 생산비는 더 들였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 요 부분까지만 그리면 되겠지. 자, 이걸 의식하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TVC였습니다. 노트 검사할 거야. 똑같이 모양 그려야 돼. 조금이라도 틀려봐봐 줘. 회전 이동해서 이 그림을 그린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점선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점선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산 안 한다. 이렇게. 자, TVC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을 쭉 마무리하지. 근데 단기의 비용이 TVC, 노동 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비용도 있어? 아까 대출 받은 거 200만 원 있었죠? TFC도 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해야죠. 그림으로는 수직합이지. 즉 TVC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 각각 얼마씩을 얹어놔야 돼. 우리에서 200만 원을 얹어놓으면 총 비용 되겠죠. 이렇게. 그 콤파스 같은 걸 대고 TVC 위에다가 그대로 200만 원을 쭉 얹어놓으면 되겠죠. 그대로 얹겠습니다. 그대로야. 하나도 안 틀려서 나는. 자, 그렇죠. 그래서 TVC는 가변 노동 비용이고 거기다가 고정 자본 비용을 더해야 되니까 TVC 위에다가 TFC 상수죠. 그걸 얹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전체 TC가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제 했어. 예, 그래서 요 옆에다 조그맣게 메모해봐봐. 그 비용함수 도출 과정이 먼저 TVC를 도출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TFC를 그리자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TC를 구하는데 요거 TFC에다가 TVC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위에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절차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밑에 그림인데 먼저 평균 비용 구해 봐야 되겠죠. 평균 비용 구해 봅시다. 근데 평균 비용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 먼저 뭐부터 구하지? AFC부터 먼저 구합시다. 그 다음에 AVC, 전체 AC. 자, 이런 순서로 하는데 먼저 AFC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AFC는 아까 나온 대로 TFC를 Q로 나누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림 조그맣게 그려봐봐. 지금 TFC는 어떻죠? 일정 불변 상수지.
200만원. 생산량이 변화해도 불변이야, 200만원. 그림으로 보면 수평이란 말이지. 자, 그럼 아까 이제 공부했던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림으로 그릴 때 평균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총량을 나타내는 선이 있을 때 평균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원점에서 직선 기울기죠. 원점 직선 기울기. 그게 그 생산량에서의 AFC가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그런데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생산량 늘리면 늘릴수록 줄겠죠? 그림 그려보면 어떤 모양 될까? 늘릴수록 줄어들죠? 그림의 모양이 우하향으로 나오겠지. 근데 정확한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 y equal xc 콘스탄트. 그림 그리면 무슨 모양이 된다고? 뭐였어요 이거? 얘가 독립 종속 변수인데 이런 식이다. 그럼 얘를 x 곱하기 y 해보면 c 값이 항상 어떻다고? 상수값이다. 그러면 선의 모양이 직각삼곡선이다. 그치?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얘하고 얘하고가 관계인데 얘가 일정불변 상수니까 이 식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AFCQ 그려보면 AFC는 계속 감소하고 이 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돼? 직각삼곡선이 되고요. 가로 세로 면적 이게 TFC가 되죠. 그것은 어디서나 다 크기가 같은 거지. 그래서 잘 봐봐요. AC를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AFC. 그림으로 보면 평균치는 원점 직선의 기울기다. 근데 TFC가 일정 불변이므로 우하향 직각삼곡선이다. 됐죠?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AFC를 하나 그려 이제 미리. 계속해서 우하향해 얘는. 직각삼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구할까? AVC를 구해봐야 되겠죠. AVC는 총 가변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림 공부해야 되겠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TVC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랬을 때 평균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역시? 그렇죠. 원점 직선 기울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래 그려보면 이 생산량이나 이 생산량에서의 AVC는 얼마야? 기울기죠. 기울기. 요 탄젠트 알파. 기울기가 AVC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건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으니까 값이 서로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요 생산량이나 요 생산량 같은 크기의 평균값을 갖겠죠. 자, 그런데 제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이 TVC가 이렇게 있어갖고 원점에서 직선을 긋는데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말입니다. 요러 보니까 요 점에서 접하더라고. 이 점에서 접해. 그럼 말이죠. 여러분 이 파란 상황은 어떤 상황이나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TVC와 접한다. 그렇다면은 이 노란 점에서 도출된 평균치보다 기울기가 어때요? 작아. 그러니까 요때 평균 비용보다 어때요? 작으며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점은 없겠지. 그럼 여러분이 말해봐. 파란 점은 어떤 점이야?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TVC와 접하게 되고 그 점에서 어찌 된다? AVC가 최저 되겠지. 그치? 그래서요, 그림 그려보면은 이런 AVC가 나온다. 그림 공부야. 그림 공부를 잘 해줘야 돼. 원점 직선 기울기가 평균치인데 TVC 곡선이 저런 모양이 됐으므로 AVC 곡선이 이렇게 U자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 저기다 얹어서 그립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려보는데, 자, 원점에서 직선을 걷어. 딱 그때 여기서 접하더라. 접해.
그럼 여러분 말해주세요. 요 생산량의 특징은 뭐지? 원점 그은 직선이 TVC와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AVC가 최저가 되겠다. 다른 데서는 이거보다 클 테니까 이렇게 U자형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리십시오. 하여튼 여러분 처음 그리면 울퉁불퉁 이쁘게 안 나와. 모양 신경 쓰지 말고 논리에 맞도록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평균 비용 하나가 뭐가 있어요? AC죠? 전체 평균 비용을 구해야 돼. 우선 식으로 보면 이거는 총 생산비를 산출량으로 나누면 되지. 이것도 그림 공부 또 하자고. 여러분, 총 비용 곡선 모양은 어때? 저기 왼쪽에서 보니까. 절편을 가지면서 이런 모양이 됐죠? 이게 TC잖아. 하나 여쭤봅시다. 단기 총 비용 곡선 절편점을 갖는다. 그건 무슨 말인가? 생산을 안 해도 이만큼 비용 들어간다. 왜 그렇죠?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럼 이것으로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근데 평균은 뭐 똑같아. 평균은 어떻습니까? 원점에서의 직선 기울기죠. 이렇게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생산점이나 이런 생산점에서 평균치 알고 싶다. 직선 그어서 기울기를 구해라. 이거 구했어요. 이거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도 자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여기서 딱 접하더라. 그럼 여러분 요 생산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평균이 최저.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요거보다 여기서 더 작죠.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최소점이 되겠지. 그래서 AC 모양도 어때요? U자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것도 갖다 저기다 덜렁 그리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건 있어. 뭐 생각해야 되냐면, 잘 봐봐. 요것과 AFC, AVC, AC의 관계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AFC와 AVC 더한 게 AC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자, 이 그림 봅시다. AFC와 AVC를 더하면 A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로부터 그냥 그림으로 구할 수 있겠지. 자, 갖고 와갖고, 각각의 생산량에서 요 높이를 재서 여기다 올려놓고, 점을 쫙 찍으면 전체 AC가 나오겠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고. 자, 그리고 이거. 요걸 놓고 이제 일단 먼저 형태를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접선이 TC와 접하는 점에서 전체 AC가 최저다. 자, 요걸 이제 먼저 그려놓고 보자고. 그럼 여기입니다. 요건 좀 이따 그리세요. 그럼 이제 원점에서 직선을 딱 그는데 여기서 접한다 이거지. 여기서 접해.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요 점에서 전체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 최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가 되고 U자형이 될 텐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나? 전체 AC는 어떻게 구한다고? AVC와 AFC를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AVC 얼마 X에다가 플러스 얼마 100원을 얹어 놓으면 전체 평균 비용 되겠죠, 요거.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 그릴 때 의식하는 것이 요 수직거리만큼 여기다 더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AC가 최저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마, 아직. 그래서 이제 그립니다. 그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최저가 되도록 이렇게 AC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그릴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AVC에다가 AFC를 더해야 되니까 더해서 그리는데 근데 생산량 증가함에 따라서 AFC 값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줄죠. 그러니까 AC와 AVC의 수직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좁혀지도록. 자, 거꾸로 생산량이 작아진다면 이 수직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이게 넓어지도록 좁아지도록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려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점에서 최저, 요점은 그런데 AFC만큼 얹어놔야 된다. 그리고 수직거리는 이쪽으로 갈수록 좁혀져야 된다. 이것을 감안해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전체 AC의 최저점은 AVC 최저점보다 반드시 오른쪽에 와야 돼. 그림 그릴 때 얘가 요거보다는 오른쪽에 오도록 그려놓고 쭉 그려봐봐. 생각할 게 많은데 이럭저럭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거지. 우선 AC의 최저점을 잡고 그거는 AVC에다가 AFC를 얹어 놓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게 고생이야, 고생인데 이거 참 안 할 수 없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됐어요? 화내지 말고 이제 하나만 남았어. MC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MC는 쉽겠지 뭐. MC는 어떻게 구할까? 아까 저기 왼쪽에 구해놓은 거 봐봐. MC는 뭐였어요? 정의가. 추가 생산비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도출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TC 곡선 접선의 기울기. 아니면 뭐야? TV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MC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MC 곡선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기다가 그림을 그리자고. 그럼 이쪽으로 올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MC를 그려야 되는데 MC는 TC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건 아니면 TVC의 기울기를 구하건 똑같은 의미가 된다. 그럼 TVC로 합시다. TVC로 해보면 자 여기야. 이렇게 있다. TVC가. 그러면 변곡점이 있죠 지금. 변곡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 생산량 기준으로 보실 때 자 보세요. 생산량을 여기까지 늘릴 때는 변곡점이 여기 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그러다가 요점 지나면서부터는 기울기가 커지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돼? 기울기 감소, 기울기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해봐봐.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TVC 곡선의 변곡점에서 MC 곡선은 최저가 돼야 되겠죠. 최저가 되도록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려 넣자고. 그러면 여기 이제 TVC, TFC도 마찬가지인데 TC도 마찬가지인데 변곡점이 여기 어디다? 위치는 똑같겠죠. 여기다 라고 한다면 자 TC나 TVC 변곡점에서 어찌 돼요? MC가 최저란 말이야. 제가 그린 다음에 그리세요. 그러면은 저기서 보았듯이 최저 U자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서 평균치 한계치 관계에 따라서 MC 곡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AC와 AVC 곡선의 최저점을 지나야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리십시오. 그래서요, 밑에 상황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단기 생산함수로부터 비용 곡선들이 쭉 유도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눈으로 봐서 익힐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열심히.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거 한 가지만 보고 갑시다.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의 관계. 요즘 시험 문제 수준이 높아서 양자를 같이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질문에 잘 답해봐봐. 잘 보세요. 수학체 증이 끝나고 수학체 감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그림에서 한번 봐봐. 자, 다시. 수학체 증이 끝나고 수학체 감이 시작되는 부분. 어디요? 그치. MP 극대점이죠. 여기 변곡점이지. 그러면 잘 봐봐. 이 점. 수학체 감 현상이 시작되는 부분은 오른쪽 비용 곡선으로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하는 점입니까?
잘 찾아봐봐. 쭉 따라가 보면 되지. 자, 수학체의 감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디야? 총생사물 곡선 변곡점이지. 여기 변곡점은 여기로 와보면 여기 변곡점이죠. 이 변곡점은 밑으로 와보면 어디야? MC 최소점에 해당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양자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체 증이 끝나고 체감이 시작되는 부분 MP 극대점은 어디에 해당한다? MC 최저점에 해당한다. 이게 정확하게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MC 곡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MC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MP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뭐예요? 수학체 증 구간입니다. 그치? 그 나머지는 MC가 우상향하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그쵸? 수학체 감 부분이지. 정확하게 대칭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AP 극대점은 어디하고 해당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AP 극대점은 어디에 해당해? 여기지? 평균생산물 극대점. 이 점은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접하는 점이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 TVC죠.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접하는 점 여기지. 잘 봐봐. 이 점으로부터 TVC가 나왔어. 그러니까 원점 그은 직선이 접하는 점 여기죠. 요 점은 어디에 해당해? 밑으로 쫙 가보니까. 그렇지. AVC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AP 극대점은 이쪽으로 와보면 AVC 극소점에 해당한다. 이게. 그렇죠?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완결해서 가질 수 있다면 단기 생산과 비용 함수는 완전히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 비용 함수 도출,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풀어보면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책에서는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해놔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이 그림을 가지고서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내.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은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딱딱한 얘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